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문제를 해설하고 특강 시간을 마련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특강을 좀 해드릴 텐데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이 책임론에 대해서, 그죠? 학설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책임론 학설. 여기 보시면은 책임론에 넣고 도사심규 인기예라고 적어놔 있죠. 현재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기흥차 시험에 나왔던, 검찰에 나왔던, 법원에 나왔던,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어쨌든 시험에 나온 거를 학설을 좀 모아보니까 도사심규 인기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사심규 인기예냐면, 자, 도의적 책임론, 그 다음에 도사심규라 그랬죠. 사회적 책임론, 도사심규. 자, 심리적 책임론, 그 다음에 규범적 책임론, 그 다음에 인은 뭐냐면은, 자, 요 인격적 책임론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예방적 관점에서 기능적 책임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방적 책임론. 자, 현재 시험 출제된 거 있잖아요. 특히 그 경찰 간부 후보생 또는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책임론에 대해서,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7개가 시험에 나왔어요. 7개. 요 7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시험에 합격이 되겠죠? 알고 있겠죠? 그 선생님, 이렇게 많은 책임론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거를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나와. 공부 다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고 한다면은, 현재 현대 우리 책임론에서 가장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규범적 책임론이거든요. 규범적 책임론.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은 이 7개 중에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것이 좀 핵심이다. 예. 어쨌든 규범적 책임론은 꼭 알고 가셔야지 돼. 규범적 책임론 하면 떠오르는 게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기대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은 규범적 책임론으로 가야 돼. 우리 요 앞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경찰 시험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봐봐. 지금 보시면은 이게 8번 문제거든요. 8번 문제인데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은 보시면 여기 기대 가능성 얘기 나오고 비난 가능성 얘기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규범적 책임론 얘기죠? 인격적 책임론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시험장 가셨는데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책임론 요 자체에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기대 가능성, 비난 가능성 얘기 나오면은 바로 뭐하라? 규범적 책임론을 떠올려 주십시오. 규범적 책임론. 그래서 제 강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초심자도, 그죠? 형법 지식이 약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최대한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하고 뭐예요? 기대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자, 여기다 적어볼게. 내가 뭐라고? 기대 가능성, 그리고 또 뭐다? 비난 가능성인데, 그치? 자, 요렇게 해놔. 그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되셨나? 예. 요렇게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규범적 책임론이 7개 책임론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최소한의 시험장 가서 아무리 병신이라도 기대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어쨌든 규범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야지 돼요. 그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도의적 책임론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인가 경간부 시험 문제인가 보니까 각 책임론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타이틀을 전부 다 뒤바꿔 갖고
만약 예를 들면은 뭐 기대 가능성, 비난 가능성인데 뭐 도의적 책임론 땡땡 이렇게 해놓고 설명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책임론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여기 도사심규 인기에 다시 한번 자 책임론의 종류 뭐라고? 도사심규 인기에 머릿속에 해놔.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그 다음에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그 다음에 기능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 이거 깨끗이 지울게. 이제 요거는 지우고 자 위에다가 제가 책임 타이틀을 달아놨죠. 도사심규 인기에 책임론 했는데 이 학설들을 분류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일단 학파의 관점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 도의적 책임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으로 나와.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으로 바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는 거. 학파에 따라서. 그죠? 요거 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파란색으로 하지 뭐 이거는. 그죠? 그래서 학파에 따른 분류는 바로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구분하고 책임의 본질에 따른 분류가 또 있어.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자, 요것도 색깔 좀 달리 해볼게. 파란색으로. 그래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심리적 책임론이요. 그 다음에 또 뭐? 규범적 책임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 책임론. 자, 이렇게 나눠.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예방적 관점에 따라 또 분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예방적 관점에서 기능적 책임론, 록신이 주장했거든요. 기능적 책임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예방적 책임론. 그러니까 요렇게 구분되는 거야. 요 색깔을 좀 넣어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지식을 공부할 때는 그 주소지가 어딘지 알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여기 책임론 더럽게 많잖아. 응? 그지? 그잖아. 많잖아 지금. 도사심규 인기에 총 7개나 되잖아. 그래서 어떤 책임론이 어떤 관점에 따른 분류인지 아셔야 돼. 어떤 분류에 의해서 탄생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파의 관점에 따라서는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책임의 본질에 따른 분류로서 바로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되셨나? 그리고 예방적 관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구분했냐? 바로 기능적 책임론과 예방적 책임론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거에 따른 분류인지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지 돼. 이거를 그 7개를 그냥 낫조가리로 계속 외우면 대가리가 아파갖고 안 돼. 시험장까지 결국 들고 가지 못한단 말이야.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그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규범적 책임론 얘기하고 있는데 학파에 따른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면 병신이겠죠? 그죠? 예방적 책임론 얘기하고 있는데 학파에 따른 관점의 분류로 알고 있으면 그것도 병신이고. 그죠? 어쨌든 분류를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분류의 기준을. 예? 자, 그러면 요 1번에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가. 아, 감기가 걸려갖고 죽겠네, 지금. 오늘 1월 1일인데 감기가 걸렸어.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박스로 정리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 아니냐, 그죠? 컨트롤 NT로 해갖고, 컨트롤 NT. 그래서 줄은 몇 줄이냐? 줄은 6줄 딱 해놓고, 자, 칸수는 3칸? 3칸. 이렇게 딱 해보자고. 그리고 조금만 계속 금방 할게. 사람들이 쪼잔하게 그래. 자, 20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 여기다가 넣어볼게.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도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지. 그죠? 그죠?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자, 요렇게 좀 화면을 좀 크게 할까? 요렇게 하면 좀 다 들어가고 좋네. 그지?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책임론, 학파의 관점에 따른 분류. 여기서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좀 두 개로 좀 나눠봤는데, 요것도 글씨를 좀 크게 해볼까? 글씨를 좀 크게 해보자. 요거 30으로 해볼까, 이것도? 아니, 20으로 하자. 자, 봅시다. 이거는 일단 학파는 어떤 학파냐? 글씨가 너무 작다, 그지? 학파. 자, 여기 보자. 30으로 하고, 자, 학파. 학파는 일단 고전학파에서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은 실증주의파. 실증주의 학파라 그래야 되겠지? 실증주의 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색깔은 여기다 좀 넣어볼게. 요거는 도의적 책임론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죠?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달리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청록색으로 해보자고. 그죠? 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의적 책임론은 그 학파가 뭐야? 고전학파야. 자, 그런데 자, 철학의 기초를 한번 보자고. 철학의 기초. 철학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는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비결정론 이렇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결정론에 두고 있어. 되셨나?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정론, 바로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적을 필요 없잖아.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책임의 근거를 한번 보자고. 아유, 감기 걸려서 죽겠어 지금. 자, 그 책임의 근거.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이 바로 도의적 책임론의 내용이야.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에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 자, 이렇게 두고 있어. 책임의 근거를. 그 다음에 책임의 대상. 그죠? 여긴 좀 넘어가겠네. 그죠? 책임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자. 책임의 대상. 책임의 대상은, 자,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잠깐만.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왜 되냐, 요거.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행위에 두고 있어. 행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인지 행인지 여러분 요거 구분하셔야지 돼. 예? 되셨나? 요거 좀 다르게 해볼까? 요거 진하게 해놓을까? 요거.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자,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 대상을 행위에다가 놓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에 두고, 사람에 두고 있어. 예? 되셨지? 그래서 그 대상을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두고 있는 것. 일단 괄호에 넣고 적어볼게.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성격을 두고 있어. 되셨나?
자, 그 다음에 형벌의 성격을 한번 보자고. 형벌의 성격. 형벌의 성격은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응보하고 응보 및 도의적 비난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 교화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그죠?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학파에 따른 관점의 분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나? 그래서 학파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이제 자, 도의적 책임론은 학파가 뭐야? 고전학파야. 사회적 책임론은 실증주의 학파야. 철학의 기초는 그죠? 도의적 책임론은 비결정론이고 사회적 책임론은 결정론이야. 예? 소질과 환경에 그걸 두고 있어. 철학의 기초를. 그래서 범죄 저지르는 놈은 그죠? 태어날 때부터 소질이 있다 이거야. 범죄 소질이 있다 이거야. 그죠? 환경에 의해서 그죠?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책임의 근거를 어떻게 한다?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겠죠. 그죠? 자유의지. 그래서 배가 고픈데 그냥 꾹 참고 집에 올 수도 있지만은 배가 고프다 그래갖고 슈퍼에 들어가갖고 도둑질을 해갖고 빵을 하나 훔쳐서 왔어. 그죠? 자, 이 경우에는 도둑질을 한 거야. 절도를 한 거 아니냐. 그죠? 절도를 하고 집에 올지 아니면 그냥 꼭 배고픈 거 꾹 참고 집에 올지 그 자유로운 선택은 그죠? 자유의지는 본인이 결정한다 이거야. 본인이 결정한다고.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두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종이가 넘어가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커서가 안 움직이냐. 자, 여기 책임의 대상은 바로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잘못된 행위에 두고 있고요. 또 사회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형벌의 성격을 도의적 책임론은 응보 및 도의적 비난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 방위 및 특별 예방, 교화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그죠? 그래서 그런 범죄자로부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막아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격리시켜서 또 뭐 교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되셨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은 책임의 본질에 따른 분류야. 책임의 본질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봅시다. 책임의 본질에 따른 분류는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요 세 가지로 좀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죠? 일단 그러면 선생님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심리적 책임론 동그라미 1번이라고 내가 해볼게. 그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규범적 책임론은 동그라미 2번. 내가 규범적 책임론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일단 책임의 본질에 따른 분류로 나눠볼 때 이 세 가지로 크게 찢어발길 수가 있어요. 그죠? 되셨나? 자, 뭐가 또 광고가 뜰라 그래. 자, 그래서 이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심리적 책임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책임을 행위자와 외부적 결과 사이 심리적 유대 요렇게, 예, 그리고 고의 과실에 두고 있다는 거야. 고의 과실로 파악. 요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또 플러스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 비판. 자, 그 비판이 뭐냐면은 책임 조각 사유처럼, 그죠? 강요된 행위 같은 거 있죠? 책임 조각 사유. 고의는 있으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설명할 때 곤란하다는 거야. 그죠? 책임 조각 사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죠? 그죠? 강요된 행위처럼 고의는 있으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 비난할 수 없는 경우.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했어.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뭐다? 바로 심리적 책임론이야. 그래서 이 책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책임을 행위자와 외부적 결과 사이에 어떤 심리적 유대, 고의나 과실, 내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처먹고 했느냐 이거야. 어? 그런데 이 비판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데가 흠결이 생기냐면은 책임 조각 사유 청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처럼 고의는 있으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리적 유대, 그러니까 고의하고 고의 과실로 이 책임을 따지다 보니까, 그죠? 파악하다 보니까, 그죠? 고의는 있는데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강요된 행위. 아까 얘기했잖아. 강요된 행위 뭐가 있다 했어? 회사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 너네 딸내미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은,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없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도 없죠. 그죠? 누구든지 만약에 너 회사 기밀 안 빼면 너 딸내미 죽여버려. 뭐 이래버리면 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떤 책임론이? 심리적 책임론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이제 규범적 책임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규범적 책임론이거든요. 규범적 책임론은 진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규범적 책임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규범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의 통설이라고도 보거든요. 현대의 통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현대사회의 통설이라고 보시면 돼. 규범적 책임론이. 그래서 책임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 파악.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선택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 되거든요. 이 점이 어떻게 된다? 비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핵심 요소를 규범적 책임론에서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인 요소, 중심 내용이야. 중심을 어디다 중심 내용을 뭐로 보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책임 능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의, 과실,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따져보는 것이 뭐다? 바로 규범적 책임론이다. 되셨나? 현대의 통설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규범적 책임론은 요 색깔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넣어볼게요. 전체를. 어쨌든 요거 중요해. 규범적 책임론이 그 많은 7개 책임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 이유가 뭐야? 현대의 통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규범적 책임론의 중심 내용이 뭐야? 책임 능력, 고의 과실, 기대 가능성. 요 세 개다 이거야.
자, 요거를 보기 좋게 해볼까 내가? 자, 뭐라고? 고의과실 기대 가능성. 되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셔요. 규범적 책임론 하면 책임 능력, 고의과실, 기대 가능성. 요 세 가지가 규범적 책임론의 중심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인격적 책임론. 자, 인격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돼. 자, 이거는 뭐하고 짬뽕을 했냐면은, 자, 여기다 짬뽕이라고 적어놓을까? 짬뽕. 그러니까 뭐하고 짬뽕을 했냐면은, 자, 행위 책임하고 인격 책임을 같이 짬뽕 시킨 거야. 행위 책임하고 플러스 뭐다? 인격 책임을 요거를 짬뽕했어. 짬뽕. 예? 짬뽕했는데, 그래서 이 행위 책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개별 행위. 그리고 또 인격 책임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행위자의 생활 태도나 성격, 이런 걸 갖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짬뽕, 믹싱을 한 것이 바로 인격적 책임론이라 그래. 되셨나? 이거는 파란색으로 좀 넣어볼까? 이거는 파란색.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뭐로 드릴 수 있냐면,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면서 환경의 인정하면서 행위자가, 그러니까 범죄자죠. 행위자가 스스로 인격을 형성해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것이 중심 내용이야. 그래서 요것도 색깔 넣어야지, 파란색으로.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격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은 이 행위 책임과 인격 책임을 뭐 한 거야? 짬뽕 섞은 거야. 그래서 행위 책임, 개별 행위 플러스 행위자의 생활 태도나 성격 플러스 요걸 갖다가 두 개를 플러스한 거고, 그리고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자가 스스로 인격을 형성해온 그 과정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맨날 착하게 살 수도 있는데 맨날 나쁜 짓, 뭐 비디오 같은 거 봐도 맨날 뭐 도둑질하는 거, 강도짓 하는 거, 이런 거 맨날 봐오면서 인격이 삐뚤어지게 형성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격 형성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따구 교도소에 가지 않냐 이거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격적 책임론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분류에서 예방적 관점에 따른 분류 해갖고 기능적 책임론과 예방적 책임론이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볼게요. 이제 기능적 책임론은 뭐냐면은요, 누가 주장했냐면 록신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록신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기능적 책임론. 자, 기능적 책임론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적어볼게요. 자, 기능적 책임론은 뭐냐면은 책임을 형벌의 목적인 예방적 필요성과 또 결합하여 설명한다. 그렇게 보고, 또 또 추가하자면은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일반 예방이라 그러죠. 그리고 일반 예방,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비난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인정한다.
요렇게 정의합니다. 인정해야 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기능적 책임론 됐고, 자, 예방적 책임론에 대한 걸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방적 책임론. 자, 예방적 책임론. 책임은 형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실제 형벌 부과는 범죄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예방적 책임론이야. 그죠? 그래서 형벌 부과하는 거는 뭐냐면은 범죄 예방이라는 어떤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런 거겠죠. 예전에는 3년이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 금액이 올랐어. 막 사람들이 하도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상향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은 돈 많이 물어줘야 되구나, 벌금 내야 되구나 해갖고 어떤 예방적 기능이 있죠. 그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 살펴봤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임론에 대해서 공부는 해가야 돼. 재수 없으면 한 문제 나와서 틀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적어도 학파에 따른 관점의 분류, 바로 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은 꼭 공부하고 가시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7개의 책임론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짱으로 나오는 거는 뭐가 시험에 짱으로 나온다 했었어? 바로 요 규범적 책임론의 시험의 짱이에요. 왜 그러냐? 현대의 통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 파악하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너가 나쁜 놈이다. 응? 그래서 이 점을 비난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다? 책임 능력과 고의 과실, 기대 가능성. 요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뭐다? 규범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하면은 되나?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어쨌든 제가 오늘 수업 특강은 여기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벌써 30분이나 흘렀어. 최대한 짧게 끝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고맙고 아리가또 하고, 그래서 저 후원금 주신 분, 그 정인천 씨라고 했나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마음고생 뭐 하면서 막 또 수험 준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까 하고 영상을 또 쉬는 날인 데다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이고 돌려보면 돼. 돌려보면 이해가 빨라. 그리고 요거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저기다 올려놓을게. 그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다가 요거 학습 자료에 올려놓을게. 예? 도사심교 인기예 요 학설. 예? 되셨나? 그러면 되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양력으로 1월 1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 꼭 목표한 바 합격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